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5월 30일 오후 3시 55분이고요 5월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에 맞춰서 미국이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죠. 나스닥이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고요.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는 5월이 끝나갑니다. 1, 2, 3, 4, 5, 6, 7, 8, 9, 1부터 9까지 숫자를 셌는데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하시는지 어림짐작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요. 벌써 이렇게 9개의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9주간 음봉이라니 비트코인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지금 벌써 3% 반등하고 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찐 반등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반등을 하고 내릴 때가 됐다라고 하실 겁니다. 2달 이상의 지루한 횡보와 무더위와 함께 5월을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상승, 대하락장, 횡보, 그리고 빠지지 않고 그때마다 등장하시는 그분이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플랜 B입니다. 플랜 B가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 대폭락했던 패턴과 유사하다면서 사진을 올렸는데요. 플랜 B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달러가 2015년도 대폭락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면서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2015년도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후에 마운트곡스 해킹 등으로 80% 이상이 폭락한 뒤에 바닥을 형성한 시점입니다. 2016년도와 19년도는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한 뒤에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령과 한국의 ICO 금지 정책으로 80%의 수준 가까이 가격이 폭락한 시점입니다. 2022년도 현재는요. 나스닥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25,000달러까지의 하락을 한 후에 현재 29,000달러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랜 B가 말한 2015년도, 2016년도, 2019년도는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80% 정도의 수준까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요. 고점 대비 아직 58%의 하락을 했고 나머지 80%의 공통점을 채우려고 하면 22% 정도의 폭락이 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기관으로서 손에 꼽히는 고래 중에 하나로 항상 매집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레티지 CEO는요. BTC는 언젠가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언어인데요. 잘 보시면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대비 58% 폭락. 마이크로소프트 레티지 BTC 언젠가 수백만 달러 될. 여기서 이 단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거면은 삼성전자도 언젠가 1억이 된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 이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언젠가 나 죽고 나 이제 내 자식 낳고 나 좀 이상합니다. 이 언젠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진 않아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언젠가 수백만 달러 된다. 근데 지금 29,000달러고. 이제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고 했죠. 제가 오늘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크립토 리서치 채널에서 경제 일정을 정리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5월 30일 오늘 기준으로 미국 증시 휴장일이 있고요. 현충일인데 오늘 또 반면에 4시에 스페인 5월 CPI 발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4시에 스페인 CPI 발표가 있고요. 6시에 EU 유럽연합에서 5월 CPI 발표가 있고요. 9시에 독일 5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의 마지막 내일이 미국 연준 이사 월러 연설이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중국 5월 PMI 발표가 있습니다. 또 3시 45분에는 프랑스 CPI, 6시에 EU 5월 CPI, 그리고 11시에 미국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뭐가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들어보면 매일매일이 일정이 있고 매일매일이 사면 안 돼. 매일매일 위험해. 언제 삽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5월 그리고 6월까지 이슈들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정말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일 텐데요. 이 아서 헤이즈라는 비트코인 전망 시장 분석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아서 헤이즈가 누구냐면요. 시티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신 분인데 이 시티은행에 있다가 다른 은행으로 취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풀타임으로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거래를 계속하면서
선물 거래에 대해서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많은 실력을 쌓게 됐거든요. 그럼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경험을 계속 쌓았던 거죠. 결국 그는 지금 누가 됐을까요? 바로 비트맥스의 대표이사입니다. 초창기에는요,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이전에 비트맥스라는 선물 거래소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 아서 헤이스는요, 비트맥스의 대표이사 CEO이자 금융 파생 상품 거래 및 구조화에 대한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전문입니다. 일단 이 전문은요, 아서 헤이즈의 일단 블로그에서 발췌된 건데요. 누가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일단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이제 맥락만 요약을 하자면요. 요점은 이 사람은 첫 번째가 큰 폭락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폭락을 피할 수만 있다면 굳이 바닥을 잡지 않고 시장이 회복되는 걸 지켜본 뒤에 천천히 매수해도 폭락을 맞은 장기 홀더들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의견이고요. 저도 이 의견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상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손절할까 고민하잖아요. 그 하락만 피했어더라도 지금 살 수 있는 시드머니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연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1월에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오르게 되면 실질적인 금융자산인 주식, 비트코인, 금 등은 떨어진다라는 것은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건데요. 연준의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미 1월부터 사실화되어 있었고 그에 반면에 다른 것들은 떨어진다고 했다 보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세계는 숏을 달러의 위주로 돌아갑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융자산은 오르고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융자산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어쩌죠?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죠. 개인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보기에 크립토 투자자들은 결국 크립토 시장은 우상향한다고 순진하게 믿고만 있다. 이것도 굉장히 알아둬야 할 말이에요. 우리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크립토 투자자들 뭘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10년 뒤, 20년 뒤면 비트코인이 몇 억이 당연히 갈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는 우상향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나도 고래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매집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다만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해서 재앙적인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이분은 말하는 거고요. 생필품, 음식, 택시 등의 가격들이 임금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 글을 발췌한 게 1월입니다. 근데 벌써 5월에 돼서 초인플레이션 벌써 도입하고 있죠. 그렇기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척 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내 예측이 틀리더라도 너의 손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연도 6월까지 금리 인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연준은 금리를 0으로 낮추고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러를 찍어낼 것이다. 지금 장난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결국 정치인들의 정치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집권하는 동안 주식이 상승했고 모두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만약 현재 가격에서 75% 이상 하락하였을 때 수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고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코인들은 전부 정리할. 근데 여기서 비트는 2만 달러 이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더는 1,400달러 이하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더는 지금 그 가격까지 거의 왔고 비트는 2만 5천에서 반등을 했죠. 결국 지금은 10,000달러 안에서 결국 바닥이 형성될 거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요약 정리인 거고요. 또한 이 사람의 이제 현재 바닥에 대해서 바텀 리스를 보는 건데요. 이 바텀 리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리스는 사실상 부정적일 때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바텀 리스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 올해 첫 3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히 하락을 하였고 S&P 500과 나스닥 100은 최고점에서 약간 내려온 정도라고 했는데 이때는 1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아직 진정한 하락장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1월부터 현재까지 대입해보면 이 블로그 글이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하, 이더리움이 2,000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나도 굉장히 구매 버튼을 누르고 싶은 거라는 건 부정하지 않겠다. 뭐 지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비트 28,500과 이더 1,700 찍기 전까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트 2만에서 28,500, 이더 1,300에서 1,700까지 대량 청산이 일어날 것이 생각하죠. 이때 딱 와고 청산 엄청나게 일어났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 이 사람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걸 봤고요. 근데 이거를 잘 돌입해 보시면요. 굉장히 도움될 게 많아요. 결국 비트는 그 구간까지 이제 6월 시점에서 다 왔고요. 현재는 이곳이 바닥인지 아닌지만 남은 시점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최소한 지금 구간은 허리 이하는 확실히 온 것 같다. 근데 이제 바닥을 어디를 찍고 반등하냐가 남아 있을 거라 봤고 저 또한 2만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이번 달 그리고 말에 있는 CME 갭. 그러면 CME 갭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CME 갭은요. 쉽게 말해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줄임말입니다. 앞자리만 떠서 CME, 그러니까 시카고의 C, 그리고 머켄타일의 M, 그리고 익스체인지의 거래소의 이제 이를 앞자만 따졌어요. CME라고 하고요. 근데 이 CME 갭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CME 갭은요. CME는 비트코인 선물에만 해당이 되고요. 선물 거래는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있고 만기일에는 거래가 종료되기도 하고 주식시장처럼 주말에는 쉽니다. 휴장하는 거죠. 근데 이 CME 선물 차트는 한국 시간 평일 오전 6시, 7시 1시간 휴장을 하고요. 토요일 오전 6시, 오전 7시까지 이틀간 휴장을 합니다. 휴장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 현물 시세와 선물 시세 차이가 클 때 갭이 발생이 되고요. 발생한 선물 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격대로 돌아와서 발생한 갭이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CME 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작은 갭이지만 28.8K까지는 하락을 해야 갭이 채워지는 건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4% 정도 하락해야 채워지는 갭이기 때문에 이 갭이 채워지기 전까진 정말 조심히 매매하는 게 좋겠죠. 보통 이 갭을 100% 채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긴 하락의 갭은 현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은 당연히 맞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처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원숭이 두창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 급성 감염 또한 정책이 확진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발병이 되고 전 세계 확산이 되고 어느 순간 그거 영향을 받아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갭을 메운 데 있어서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차트는 하락을 하려고 만든 차트라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갭을 메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차트상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다. 근데 뭘 한다 했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때 하락폭이 커진다. 지금은 완만하게 차트를 그리고 있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리려는 차트인 거지 이거는 정말 크게 급등을 하려는 차트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영향을 언제까지 받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계속 하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5월에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것들 떠나서 유튜브에서 제가 댓글 남겨둔 것들 그 전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팀은 아직 유효한가요? 팀 제가 항상 볼 때 뭘 보라 했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월봉, 주봉, 일봉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팀은요. 일단은 이틀 남았기 때문에 370원에서 마감 나오는지를 먼저 보셔야 했거든요. 370원에서 마감이 나온다고 하면 300원에다가 손절 잡으시고 베팅해 보시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37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 좋진 않네요. 네, 그래서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영상 잘 봤습니다. 디센 좀 부탁드려요. 디센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지금 벌써 몇 주째 음봉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거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장대 2분의 1 찍어서 내린 차트는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여기가 최대입니다. 오더라도 2162원 다 매도 쳐야 하고요. 왜냐면 윗꼬리로 크게 달고요. 만약에 이런 차트를 윗꼬리 달고 나오면 7월, 8월에는 분명히 디센트랜드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고 사라는 게 양봉 보고 사라는 게 그 이유고요. JL님, 너무 빠르시면요.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연히 영향 받을 거라 보고요. 파월도 지금 6월까지 또 금리 인상이 있죠. 저는 6월에 중순까지도 보고 있다는 게 금리 인상이 또다시 있어요. 0.5포인트씩 또 올린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적합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아님 70%로 전체까지 하는 손절해야 하네요. 손절의 기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고 항상 100% 현금하면 후회합니다. 50%가 항상 좋고요. 텔레그램방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세타 토큰이나 리플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말이 정말 이제는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고 리플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리플도 과연 좋은 시점인가는 참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차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뭉개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차트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뭉개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도달 안 했어요. 432원도 도달 안 했으니까 저는 432원은 반드시 리플은 갈 거라 보고요. 문제는 374원이 깨지느냐인데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374원까지는 깨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5월이 너무 차트가 좋지 않습니다. 6월까지 본다고 하면 리플도 똑같은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 반등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온 상태에서 다시 내리는 차트로 봐서 그때가 진짜일 거라 보고요. 지금 반등 오고
깨지는 게 저는 진짜 하락이라 보고 그 하락이 저는 진짜 마지막 바닥이라 봅니다. 모릅니다. 400원 모르겠습니다. 리플이 그렇게 좋은 차트 간지는 않아가지고 덕분에 카이버 드신 분들 카이버 영상 해드려야죠. 카이버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차트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카이버 3,500원 이상 간다 갔었죠. 그리고 반드시 그 분주에 윗꼬리 달고 아래로 쳐박는다 했죠. 쳐박았습니다. 그럼 카이버 지금 괜찮은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2,800원 이상 못 갈 거라 봅니다. 2,800원 이상 저는 못 갈 거라 보고요. 다 매도 구간이라 보고요. 그 이상 가면은 뭐 제 실력은 아닌 것 같고 2,800원 이상 못 가고요. 2,800원 깍 갔다가 일봉 보면 이 차트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2,800원 갔다가 다시 꼬라박는 차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1,800원까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00원까지 가면 이매물달을 다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 시간은 좀 끌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왜냐면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7일간 시간을 끈다고 하면 올렸다가 내려서 쌍봉 만들고 꺾는 차트? 그렇게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트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거는 CMA 갭 영향도 좀 있고요. 시간상으로 월봉이 지금 너무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반등한다 상승한다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웨이브는 뭐 얘는 거의 멸망한 차트죠. 거의 이 정도면 네, 멸망한 차트이기 때문에 뭐 판단할 수 없어요. 얘네 보시면 저가를 다 깼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 이렇게 월봉으로 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11,000원 이상 갈 수 절대 불가능하고 이번 달에 11,000원 이상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첫째 저항이 9,300원인데 9,300원 가도 이거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일봉을 보시고요. 내일 그냥 음봉에 잡는 거밖에 없어요. 6,322원이 최후의 손절선인 것 같네요. 이렇게 잡으시면 됐고 지금 또 불안해하실 게 아마 지금 빨간불 들어와서 찐반등이냐 아니냐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뭐였죠? 월봉을 봐라. 이 크립토 투자자들이 월봉을 보고 이게 그냥 양봉으로 돌릴 것 같으면 지금 사라. 간단합니다. 그냥 아래 꼬리 말아 올리는 거다. 다른 거 다 마찬가지죠. 그냥 아래 꼬리 만드는 거지 이거 반등이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정말 그거면 그냥 일봉 보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봉 단타. 제가 무조건 남은 시간은 단타로만 치라고 했죠. 그 밖은 답 없습니다. 6월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이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봤을 때 최소한 3주 이상의 횡보 구간은 더 남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5월 정말 1일부터 30일까지 현금 들고 잘 관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 투자시장 정말 오랫동안 보신다면 지금 이런 것도 다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여윳돈으로만 하시고요. 무리한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5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6월 2일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6월 첫째 주는요. 또 한번 6월에 대해서 월봉을 보고 이번 한 달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월초, 월말, 그리고 주, 그리고 내가 항상 이번 주에 어떤 플랜으로 계획적인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구독, 좋아요, 알림 필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